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일정이다. 단기 일정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단 3일 안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수급,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정이 최우선이라는 점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중구난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의 섹터가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하지도 않았고요. 뭐 그냥 개별 종목들이 호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에 상승 모멘텀을 받았던 내용들이 재부각되면서 이제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이제 2월, 3월, 4월 단기 일정 베이스로 매매했던 내역들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승률을 보시면 86%가 넘어가고요. 수익률 또한 160%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빨간색은 수익을 가져간 것들이고 파란색은 손절한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손절한 종목들도 다 보여드리면서 투명하게 매매 일지를 공개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 제외하고 또 이제 2월 말, 3월, 4월, 5월 달에 매매했던 내역들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손절도 했어요. 손절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수익들을 가져가면서 손절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높은 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160% 이런 수익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을 보면 뭐 11%, 4%, 3%, 7%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수익들을 매일매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수익률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높은 세 자릿대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서 끌고 가는 매매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주도주를 놓친다라면 그 수익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잡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내가 과연 그 주도주를 끌고 가면서 30%, 50%, 70%, 100%를 먹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수익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들을 쌓아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들을 쌓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도주 데려가면서 30%, 50% 수익 내는 것처럼 이 작은 수익들도 쌓으면 100몇 퍼센트 수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두 달 동안 쭉 끌고 가서 50% 먹는 거랑 5%씩 10번 먹어서 이제 수익을 쌓았던 거는 같은 50%가 사실 아니에요. 제가 단순 합산으로 166%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5%를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면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10번 먹었을 때 그냥 50%의 수익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장 스타킹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4월, 3월, 2월 과거에 했던 거 가져오지 않았고요. 제일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저 잘하죠. 이런 모습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한 빠르면 다음 날, 뭐 오래 걸려도 2주 안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이 모든 수익들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현실적인 3%, 5%, 7%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5월 8일 날 삐아 온코크로스 사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삐아 눌리면 보라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눌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삐아는 출발하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셔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5월 8일 날 온코크로스 사면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9.8, 5.6%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5월 9일 날 제가 하나엔진, 원일, TNI,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엔진 신고가 올라가는 날 5월 9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양봉에 따라가지 말아라. 차라리 하나인지는 조금 조정 받아주고 눌러주면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일 TNI는 제가 5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29.9%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일 TNI가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제가 다시 봐야 된다. 눌러주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라라고 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드렸고 6.7%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5월 14일 언제죠? 이틀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로보티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뚫어서 상한가 간 날 내려가면 무조건 분할로 우리가 담아야 된다. 시가 갭 뜨면 눌러줬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장 스타킹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일장 바이킹에서도 강조하면서 로보티즈만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동안 고가 기준에 45.9% 올라갔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거라서 사실 거기서 팔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걸 제외하고 정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28.4%나 이틀 동안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고영이랑 세크 말씀드렸어요. 고영 눌러주면 보자 해서 눌러줬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리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세크도 말씀드렸어요. 세크 말씀드리고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13.3% 올라갔다. 그다음 어제 제가 센지랩 3빌리언 로킷 헬스케어 말씀드렸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전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5% 상승해줬고요. 센지랩 4.91, 3빌리언 4.3%.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린 날짜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뭐 3월달, 4월달에 말씀드리고서 10%, 20% 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갔고 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현실적인 하루의 수익들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하신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성과 내며 이제는 86% 넘는 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기반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일정이 언제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더 큰 수익 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다음 주 주목해야 될 탑픽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에 탑픽 일정 중에 좀 주목해야 할 게 이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해당 일정들은 사실 오늘 기준으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지만 AI 관련된 일정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AI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제가 이틀 전에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AI랑 반도체 딱 두 가지였어요. 근데 어제도 전날에도 이틀 전에도 오늘도 AI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해당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미래반도체라던가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대책 공약 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봐야 된다? AI. 보안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장 막판에 이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센즈랩이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니터랩이라는 친구도 보면은 장 막판에 갑자기 저점에서 수급들이 붙어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차트 확인해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즉 일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제가 AI 반도체 말씀드리고 오늘 이 친구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처럼 제가 다음 주에 AI 보안 쪽 봐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으니 다음 주에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제일 시청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내일 어떤 친구가 갈까?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일정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있으면 관련된 상승 모멘텀, 재료, 이슈들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관련 섹터는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일정들만 조금 주목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들, 훈풍을 불어줄까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국제인공지능 대전 AI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끝이 났어요. 오늘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AI 친구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건 AI 일정들이 다음 주에도 이걸 제외하고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끝난 일정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일정들이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같은 섹터 일정들이 연속되면요. 그 관련된 최근에 올랐던 친구들이 더 계속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목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 솔트룩스가 제일 강했죠. AI 친구들 4x4 관련돼 가지고 4x4랑 이런 친구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최근에 또 그 솔트룩스가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AI 친구들이 다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출발했고 강했던 친구가 계속 치고 나갔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당 일정 때문에 제일 강하게 치고 나갔던 AI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다른 일정들이 나와서 상승 모멘텀을 받고 AI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폴라리스 그룹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일정은 이제 진짜로 다음 주에 남아있는 일정들이에요. 해당 일정들인데 대만에서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일정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박람회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섹터 뭐 봐야 된다? AI 봐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된다. 오늘 반도체, 한미반도체나 뭐 제주반도체나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내용들, AI 친구들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컴퓨팅,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양자 엮여 있고 다음에 보여드릴 그 일정과 함께 보안 관련주 제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양자랑 보안이 같이 엮여 있는 친구가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양자 관련주 중에 그 친구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 친구들도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제 AI랑 반도체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이런 섹터들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정은요. 다음 주에 뭐 정확히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 중에 뭐 발표를 한다 정도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을 다음 주, 원래 이제 내주라고 했었거든요.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지 화, 수, 목, 금 언제 할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5일 정도 넉넉하게 5일 정도 생각하고 AI랑 정보보안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튀면서 수익을 가져갈 라인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앞에 일정들 2개 보여줬고 이것까지 일정 3개 보여드렸어요. 3개 일정에 모두 다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AI입니다. 그래서 AI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돼서 AI 친구들이 움직이면 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AI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AI 정보 보안이 같이 엮여 있는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제일 강한 게 센지랩입니다. 센지랩 친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봐야 되고 정보 보안 했었을 때 움직이는 친구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친구들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관련 섹터들 관심 종목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정들을 알았을 때 제가 하루에 한 기사를 100개 정도 조금 더 넘게 봅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일정들을 제가 전자 캘린더로 다 정리를 해놔요. 이 캘린더 5월 캘린더 그리고 6월 캘린더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5월 캘린더와 6월 캘린더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그리고 매일 8시 30분에 오늘 우리가 자는 동안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이슈들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섹터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아침마다 드리는 이 정보만 받아가고 일정만 가져가시더라도 우리가 매매할 때 충분한 도움, 엄청난 정보고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캘린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탑픽 일정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일정들 미리 체크해 두신다면 수익 랠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일정 캘린더 미리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자막 하나 참고하셔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일정이 모두 담겨 있는 캘린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만의 일정 매매 기법인데요. 전문가님, 일정을 기반으로 한 일정 매매 기법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앞부분에서 일정에 대한 탑픽 일정 얘기해드렸고 캘린더 증정해 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정을 베이스로 매매하는 게 일정 매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일정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정 매매를 모르시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정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왜 뉴스냐면 그냥 일정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이라서 관련주, 수혜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시작하는 날 대부분 뉴스가 나옵니다. 뭐 긍정적인 기사, 호재 기사, 왜? 이 일정들이 진행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거기서 무언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올 거고 그게 바로 이 관련주와 수혜주의 상승 모멘텀이 된다. 일정이 시작하고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정이 시작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린 관련주를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일정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합니다. 일정 알고 있고 관련주만 알면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해서 일정 시작하고 뉴스 나오고 관련주가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간다. 이게 일정 매매의 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일정 매매는요. 전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3일이에요. 3일. 왜?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사서요. 3일 안에 팔고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일정인 거예요. 단기 일정이라서 수익도 뭐 30%, 50%, 100%가 아니고 뭐 많이 가져가 봐야 10%, 15% 정도. 그래서 단기 일정 베이스로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판다. 3일에 한 번씩 뭐 3%, 5%, 7%씩 매일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매매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급등 단타를 우리가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매우 큰 장점인데요. 우리가 급등 단타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양봉을 보여주면 우린 급하게 따라 삽니다.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타를 하는 건데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사요. 그런 걸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추격 매수를 하면요. 대부분 사고 나서 더 올라가서 바로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운이 좋은 경우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을 잘 골랐을 경우. 하지만 대부분 올라갈 때 내가 사야겠다 해서 딱 사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단기적인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인데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많이 높아집니다. 많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더 오를 자리보다 빠질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가져갈 라인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손실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은 엄청 커집니다. 즉 손익비가 좋지 않은 매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급등 단타의 단점들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매매 안 한다고요. 일정 매매는 이렇게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뭐 단기 고점에 물릴 위험도 추격 매수를 하지도 손익비가 좋지 않은 매매를 할 일도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일 전에 급등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선침해 매집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천천히 살 수 있어요. 천천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급등 단타 급하게 컴퓨터로 하든 휴대폰으로 하든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주문 실수 우리가 100주나 뭐 200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0주 사지고 2000주 사지고 이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급하게 매매하면 실수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편하게 뭐 천천히 뭐 5분, 10분 걸려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살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천천히 산다고 또 늦게 파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사지만 우리는 빠르게 매도를 한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 3일 동안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전략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샀지만 뭐 5분, 10분, 1시간 뒤에 바로 올라간다. 수익 챙기면 되는 거고요. 뭐 천천히 샀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갭 뜨면서 올라간다. 수익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 단타의 장점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일정 매매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3일 전에 사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제가 3일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2달 전, 3개월 전 다 사봤어요. 다 사봤는데 3일 전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정이 시작하기 딱 3일 전부터 그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서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3일 안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로 보면 우리가 더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일정이잖아요, 일정.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되어 있는 발사할 거라는 일정. 누리호 4차. 그럼 누리호가 그 전에 1차, 2차, 3차에 발사했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겠죠? 항공우주 관련주 중에 뭐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4차 발사할 때쯤 A라는 종목이 또 이 일정과 함께 기대감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달. 11월에 일정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으로 움직여봤자 10월 달에 움직일 거예요. 물론 뭐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항공우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일정으로 인한 수급들은 아무리 빨리 들어와야 10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이 관련주 이 일정으로 인한 종목을 사놓는다라고 한다면 10월이나 돼서 우리가 엑시트, 익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월 동안 계속 들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수익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 20에서 22거래일 정도 열립니다. 그렇다면 3일에 한 번씩 매매하면 우리는 한 달만 하더라도 같은 돈으로 7번을 매매할 수 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3일 전에 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매매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기법에 더해서 일정 캘린더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수많은 뉴스를 보시면서 중요한 일정들 미리 다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이 일정 캘린더 무료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세 종목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저 넥스틸 그리고 한택, 한싹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넥스틸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장 스타킹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틸입니다. 아마 넥스틸 듣자마자 하고 집중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넥스틸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뭐 지금 수익 중인 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손실 중인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넥스틸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넥스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하면 넥스틸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때가 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정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앞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LNG 관광 관련주 넥스틸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넥스틸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미국에 대한 매출이다. 라는 건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제가 넥스틸을 가져왔고 넥스틸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을 가져온 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가 6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6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초청했어요. 너 와.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뭐가 움직여요? 바로 LNG, 알래스카 관련 섹터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원래 제일 강했던 건요.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이 제일 강했고
원래 그 다음에 하이스틸이 강했고 그 다음 넥스틸이 강했어요. 근데 하이스틸이 요새 힘을 못 쓰고 아직도 강한 건 동양철간이랑 넥스틸이에요. 근데 동양철간보다 이번 움직임은 넥스틸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틸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고, 역시나 LNG 관련돼서 이제 관광 관련주들 중에는 넥스틸이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한택도 괜찮다. 한택도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첫 번째는 넥스틸입니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것 때문에 가져왔고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고 6월 3일 날 해당 내용들이 나오니까 무조건 넥스를 봐야 되겠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눌림들이 형성을 해주고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들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런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라는 걸 만들어줬고, 어쨌든 고점들은 좀 낮아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넥스틸이 지금 여기서 상승해주고 고점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조정을 받고 지금 이 하단부에서 며칠째예요. 거의 2주 동안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어제 바로 이 박스를 뚫어주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도지 캔들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6월 초에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걸 노리고 넥스틸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세 하단부에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기다렸다는 건 2주일 동안 질질 끌었다라는 건 이 추세 라인들 하단부에서 딱 맞고 올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지금부터 슬슬 상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한택입니다. 같은 섹터죠. 화공장치, 저온 용기의 제작,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트럼프 1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LNG 수주량이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 2기가 되었죠. LNG 수주 논의 금액이 거의 3배가량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바이든 행정부가 LNG 수출 금지 정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연된 한택에 대한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택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보유예수 물량들이 있어요. 보유예수 물량이. 근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6월 20일 날 지분 5.8%가 해제됩니다. 보유예수가 해제되면 그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가 언제 있다? 6월 초에 있다. 저 보이에서 풀리기 전에 상승 모멘텀 받고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 보이에서 풀리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게 넥스트 그다음 한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택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려요. 상장날 말씀드리고 상승 먹었고, 조정 받고 나서 이때 다시 말씀드리고 수익 먹었고, 눌림 또 보라고 해서 수익 먹었고, 정말 여러 번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수익 먹고, 진짜 여러 번 한택을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챙겨가는데, 그 뒤로 제가 한택을 가만히 냅두고 거의 손절하고 한택의 얘기를 절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속 음봉 떨어지고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요새 형성을 해줬고, 6월 초에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박스를 좀 뚫어주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넥스틸 올라가면서 한택도 같이 상승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자리들을 형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싹이에요. LNG랑 상관없어요. 정보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재료로 인해서 저번에 한싹이 관련된 재료로 상한가를 한번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또 상승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줬고요. 이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에 정보보안 친구들이 움직일 때마다 한싹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이 뭐 있다? 민주당 측에서 다음 주에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처벌 강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공약들,
우선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보안 내용들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 싹을 우리가 좀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싹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장대 양봉 있죠. 이때가 이제 SK 유심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상한가 갔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넓게 크게 봤었을 때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형성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일 최근에 SK 유심 관련된 내용들, 그 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유심이랑 상관없지만 결국엔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 추세 라인들을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뚫고 올라와서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변곡점 자리, 눌림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재료도 좋아요. 다음 주에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맘만 먹으면 충분히 튀어나갈 수 있어서 꼭 한 싹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성적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 리뷰하셨던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여주고 있을까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좀 보여드렸던 거 가지고 왔어요. 앞부분에서는 제가 며칠 날 뭐 말씀드렸고 뭐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차트를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며칠 만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차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삐아는 원래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눌러주면 봐라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나오면서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수익들 다 챙겼어요. 다 챙기면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왜 말씀드렸냐? 눌리면 봐라.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눌림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 자리 충분하게 형성을 해주니까 삐아 꼭 관심 종목에 두시고 추세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이 눌림 자리를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성 하이텍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11% 올라갔죠.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삐아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온코크로스 제가 방송에 이 양봉 때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9.8% 하루 만에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면 제가 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요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눌리면 봐라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눌러주고 3일째 5.6% 올라가 줬는데 눌렸을 때 봤다라면 이 수익률보다는 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다음 하나엔진 제가 방송 이 신고가 뚫어주는 날 말씀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시가에 사지 말고 양봉 때 사지 말고 눌러주면 사라. 그래서 단기적인 이 추세 하단부에서 사보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뭐 지수가 안 좋든 개별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무너지든 그 다음엔 이 추세 하단부 우리가 이 라인들을 공략을 해보자. 이분할 관점으로 좀 양봉에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잡아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흐름들을 지금 하나엔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라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일 TNI는 제가 이 상장 한 날 말씀드렸죠. 상장 날 말씀드렸고 다음 날 29.9%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제도 제가 원일 TNI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저가만 안 깨주면요. 손익비가 좋다. 손절 이만큼이고 올라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늘 TNI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쳐줬어요. 장중에는 상 찍고 내려왔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상 다시 한번 말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것만 잘 주목해서 봤었더라도 상한가는 못 먹더라도 여기서 3, 5, 7, 10, 15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친구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바로 다음날 6.7%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고 이 추세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눌림 봐도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관련된 일정들 많이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로보티즈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상한가 찍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딱 신고가 그리고 중국 관련된 내용들 뉴스 나오면서 재료 이건 눌러주면 다 잡아라. 그래서 매물대까지 다 그려놨잖아요.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상승갭 뜨면 눌러줄 때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고가, 최고가 기준으로 찍어봤을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45.9% 단 이틀 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간 거라서 뭐 엄청나게 거래량이 실리진 않았어요. 실제로 내가 들고 있었더라도 팔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장중에 고점을 찍어준 것만으로도 28.4% 올라갔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단 이틀 만에 28.4% 올라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수익들은 다 못 가져가더라도 이 안에서 3%, 5%, 7%, 10%는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세크. 제가 여기서 신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볼만하다. 손익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13.3% 올라갔고요. 센즈랩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4.91%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서 목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당일 수익으로도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빌리언 제가 말씀드렸고 신고가 다 뚫고 박스 돌파하고 저점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정 받았지만 저는 아침에 오늘 고가 기준에 4.3%까지 올라가고 조정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빌리언 계속 봐도 좋을 것 같다. 요 박스 라인들 이탈하지만 않으면요. 여기서 우리가 3분할로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 3분할 다 담기 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가면서 3빌리언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 꼭 넣어두시고 분할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로킷 헬스케어 바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10.5%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로킷 헬스케어 상한가였죠.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1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충분히 여기서 3, 5, 7%는 챙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성공 투자 비결인 종가 베팅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종가 베팅 기법 어떤 전략과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일정 캘린더 제가 증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시너지는 뭐냐면 승률이 올라가요.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같이 쓰시고 제가 직접 만든 종가 베팅 검색기예요. 주말에 껴있죠? 20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200분에게 선착순을 증정해 드릴 거니까 빨리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월수금 종가 베팅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 이 자리에 놓고 사용하는 검색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제 2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시장이 어땠는지 어떤 섹터, 일정 베이스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는 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단 20분 만에 섹터 고르고 종목 고르고 매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의 장점이요. 종가에 매수해요. 20분 만에 매수하고요. 대부분 9시에서 10시 사이 다음날 아침에 매도합니다. 그래서 수익들을 가져가는 게 한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만 주식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수익을 바로 가져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인분들, 부가적인 수익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업이 따로 있어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침에 단타를 하게 되면 갭에 대한 수익을 못 챙겨요. 갭에 대한 수익들, 갭 뜬 종목들. 근데 우리는 전날 공략을 하니까 아침에 그 종목이 갭 뜨면 그 수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종가 베팅 검색기 로직이에요. 제 검색기는 어떤 종목들이 뜰까요? 돌파, 눌림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어떤 자리 친구들이 검색이 되냐면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만 검색이 돼요. 애매하게 이런 자리에 있는 거 검색 안 됩니다. 정확히 매물대를 뚫고 상방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있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붙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단기 차익 실현 나올 거 나오고 변곡점, 도지 캔들, 십자 캔들 형성되는 날 이런 자리에 있는 친구만 눌림 자리에서 검색이 됩니다. 근데 앞에 제 매매일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이 86%예요. 86% 제가. 이렇게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일정 캘린더를 같이 써서 그렇다는 거죠. 일정이 조만간 있고 돌파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일정 없이 돌파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100종목씩 매매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 승률이 높아요. 왜? 일정에 대한 기대감 수급으로 인해서 더 뚫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눌림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눌림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랑 며칠 뒤에 일정 있는 친구들 눌림 자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6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70% 이상의 승률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왜? 캘린더랑 돌파 자리 같이 사용을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메인 로직이에요. 메인 로직이고 받아보시면 해당 로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종가 베팅 검색기지만 돌파, 눌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검색기에 돌파 자리, 눌림 자리 종목이 다 떠요. 그래서 멀티 검색기로 쓸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 쓸 수 있고 하락장에 쓸 수 있어요. 자, 돌파 자리, 상승장은 무조건 돌파 매매해야죠. 왜? 장이 좋은데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놈이 더 빨리 가요. 그러면 돌파 매매 무조건 해야 되고, 자, 장이 안 좋은데 돌파 매매 잘못 사면 그대로 물립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눌림 매매 해야죠. 장이 좋든 안 좋든 이 검색기 하나로 우리는 모든 매매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클로봇 매매했습니다. 로보티즈 중국향 매출 관련된 섹터 수급들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5월 14일 며칠 안 됐죠? 며칠 전에 공략을 했고요. 넥스트레이드에 바로 올라가서 5월 14일에 정리하고 나왔어요. 종가 베팅인데 당일 팔고 나왔어요. 당일 정리하고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도 공략을 했어요. 일정 뭐 있다? 엔비디아 커넥트 파트너 신청. 언제 했다? 5월 9일날 공략했고 5월 9일날 넥스트레이드에서 팔고 나왔다. 우리가 종가 베팅하고 바로 팔고 나왔다.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갤럭시와 SM도 매매했어요. 우리가 정책주도 봤었어야죠, 과거에. 5월 2일날 공략을 했고 다음날 바로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 이 종목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 라이브 꼭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 바로 모니터랩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계속해서 보완주 강조해주고 계신데 모니터랩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랩은 이전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란 네 단어 나올 때마다 같이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센지랩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의 모니터랩도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모니터랩이 B2B 향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이랑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B2B는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기업 간의 이제 거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라운시큐어 보안 업체죠. 라운시큐어랑 제로트러스트 보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딥페이크 관련된 소식, 보안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갈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게 모니터랩이었고요. 다음 주에 역시나 일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니까 보안주가 움직일 거고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딱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 모니터랩이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 엄청나게 길게 달았어요. 종가를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제 종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5,480원, 손절가 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일정이 있는 만큼 모니터랩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